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우넷 클럽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프리카 TV라는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자 해서 오늘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 일단은 뭐 동사는 다들 아시죠? 아프리카 TV. 예, 대표적인 웹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멀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매출액에 대한 전체가 지금 나오는 기업이고, 그리고 광고가 한 2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프리카 TV라는 플랫폼 하나에서 모든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사업에 대한 확장성이 그려질 수 있는 대표적인 신기술 관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작년도 한 해에 너무나 시장에서 큰 화두를 던져줬고요. 그리고 가장 큰 또 수혜를 입었었던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프리카 TV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알고 계실 거고,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TV가 향후 어떠한 모습들을 좀 그려갈까, 그 성장에 대한 뭔가 이제 장밋빛 전망들이 좀 잘 그려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주가는 그렇지 못하죠. 2022년도 들어서면서 글로벌 유동성 축소,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의 부각, 그리고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불거지면서 아프리카 TV뿐만 아니고 성장주로 분류되는 모든 기업들이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좀 겪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낙폭과대 인식이 되면서 그동안의 시장을 좀 끌어내렸었던 무언가 이제 매크로 상황 자체가 다소 조금 유연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들이 좀 실리면서 한 단계 지금 레벨업을 시키는 그런 과정에 좀 놓여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우리 와우넷 회원님들,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우리 또 구독자님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좀 종목이실 것 같아서 오늘 아프리카 TV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아프리카 TV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때 한 세 가지 정도 키워드로 제가 좀 설정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퇴장적 내수 소비, 그리고 두 번째는 신기술 변화 시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기 낙폭과 월드컵.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일단은 안 좋은 거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최근에 아프리카 TV가 10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주가가 얼마였죠, 여러분들? 주가 한번 볼까요? 네, 6만 1,000원이었던 주가 자체가 지금 7만 8천원대까지 빠르게 한 단계 지금 상승을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시장에 대한 반등 흐름들도 분명히 역할을 좀 해줬겠죠.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아프리카 TV가 사실은 뭐 지금은 지금 박스권으로 좀 횡보가 이루어지면서 다소 조금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 이 박스권을 보여주는 과정에서의 주가 흐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거래량에 대한 움직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상당히 되게 잘 진행돼요. 예, 거래량들도 꾸준하게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장마감 이후에 장마감이 되는 상황에서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된 상태들, 그 다음에 뭐 다시 단기 입형 자체가 모든 중장기 입형 자체가 중기 입형 자체를 다 돌파를 시키면서 상당 부분 좀 위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놓고 봤었을 때,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두 가지 키워드, 긍정적인 키워드, 이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와 더불어서 트위치죠. 예,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던 부분들이 트위치입니다. 트위치. 트위치가 국내 서비스를 하면서 화질에 그렇게 크게 뭔가 이제 적용을 못하는, 예,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쟁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아프리카 TV의 뭐 반사 이익, 예,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유저들의 이동, 그리고 BJ들의 또 이동, 뭐 VJ, BJ, 뭐 이런 쪽에 대한 이동들, 이러한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모멘텀들로,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을 좀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실적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아요. 예,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보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독보적인 유저층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뭐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높낮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변동성이 높지가 않아요. 오히려 소폭이나마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장 부분들로만 보자, 그리고 이제 실적으로만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 너무나 좋은 기업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2,700억, 그러니까 작년도죠. 여기서부터 이제 퀀텀 점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영업이익도 지금 888억.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각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를 평균을 내봤었을 때 매출액을 지금 3,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9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속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에 대한 변화라든지 매출액에 대한 변화 흐름들은 사실은 뭐 조금이나마 지금 성장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작년도 안에 너무 높은 펄을 딱 부여를 받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상승과 하락에 대한 폭 자체가 너무나 좀 길죠. 그리고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7만 8천 원대 자리 자체가 사실상 이 아프리카 TV가 어떻게 보면 이제 팬데믹 이전의 가격의 상단까지 또 내려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 대한 변화가 딱 이루어지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열어둘 수 있는 대표적인 뭔가 이제 신성장 기술주들 중에서도 안정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로 좀 인식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리바운딩이 상당히 좀 잘 견고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깐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좀 요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를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출 비중인데요. 2002년 이거는 지금 신한증권에서 제가 좀 캡처를 해서 갖고 온 자료입니다. 플랫폼 서비스가 75%, 그 다음에 광고가 24% 정도 예측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 연간 실적에 대한 추이들을 좀 보시게 되면, 추이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추이들을 한번 볼게요. 연간 실적에 대한 추이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좀 추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2018년도, 2019년도, 2021년도까지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2021년도에 상당 부분 큰 폭의 성장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이 기간 동안에 영업이익률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30%까지.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에 매출액도 성장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영업이익률이 꺾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이 기간 동안에 너무나 큰 수익을 본 거죠. 그러니까 달콤한 꿈을 꿨습니다.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면서, 이 기간 동안. 그리고 이 기간을 정점으로 해서 영업이익률이 꺾이다 보니까 주가도 같이 꺾이기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너무나 높은 상승률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성장주에 너무 높은 퍼 자체가 부여가 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성장을 못하고 오히려 이전의 가격대까지 지금 밀린 상황들인데,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뭐 지금 자리는 너무나 좋아요. 교과서적으로 보시게 되면 주봉의 위치도 그렇고요. 그리고 일봉의 위치들을 좀 보시게 되면 현 구간대에서 대량의 매물대가 지금 자리 잡혀 있는 상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가격대에서 매물대가 잡혀 있다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탄탄한 지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견고한 지지대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는 과정 자체가 시장에 좀 영향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동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매크로 상황 자체가 싹 전환이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속도 조절이 진행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동결이 이루어지고 뭐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거 다시 튀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단기적으로. 그리고 10월달 한 달 동안 또 진행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우호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또 산트랠리라고 부를 수 있는 11월달과 12월달에 연준에서 어떤 결과물들을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연준이 뭔가 시장 친화적인 이야기들을 시장에다가 딱 던져주기 시작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이런 기술주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되게 반등이 되게 빠를 거예요. 엄청나게 빠를 겁니다. 네, 엄청나게 빠를 거예요. 뭐 그렇다고 되면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좋은 위치에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경쟁업체, 경쟁기업이 또 화질 측면에서 여전히 아프리카 TV와 게임이 안 되잖아요. 게임이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또 아프리카 TV로 넘어오는 뭐 유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BJ, VJ, 그쵸. 트위처 뭔가 이제 운영자들 이러한 부분들 이제 트위처를 버리고 아프리카 TV에 대거 영입이 되는, 그렇다고 되면 아프리카 TV가 가져갈 수 있는 별풍선이죠. 예,
구인 코맥, 뭐 코인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아니죠? 예, 뭔가 이제 쿠폰들, 별풍선이라고 하는 흔히 이제 매출액 이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한 구입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유저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광고 수입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불경기가 진행이 되고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기업들의 광고 집행비는 줄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다수의 기업들이 아예 광고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를 일정 부분 광고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를 줄이긴 하겠지만 그 줄인 사업비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타겟팅을 해가지고 광고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일부 기업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신영역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되면은 다른 전반적인 뭔가 이제 광고 시장에 대한 볼륨 자체는 준다 하더라도 뭔가 이제 특수한 마켓을 형성을 하고 특수한 영역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이러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광고비, 광고 매출에 대한 성장 부분들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스포츠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뭐 여자 BJ들이 상당히 좀 유행하는 거죠. 뭐라고 뭐 여 BJ 그런 방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특수적인 부분들이고 그리고 새롭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스포츠 영역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그리고 뭐 게임이라든지 스포츠 영역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방송 이런 영역들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방송으로 지금 뭔가 이제 동영상 콘텐츠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성장할 수 있는 뭔가 이제 요소들은 너무나 많죠. 너무나 요소는 많아요. 네, 너무 요소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었을 때 여전히 뭐 지지 않는 태양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글로벌 축제죠, 여러분들. 뭐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월드컵이 이제 다음 달이면 또 시작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뭐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기억 많이 하실 거예요. 텔레비. 제가 텔레비란다. 죄송합니다. TV죠, TV. 예, TV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대형 TV를 구매하는 구매층도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좀 많아지는 그런 현상들을 좀 보셨을 거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과거, 격세지감이죠.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이러한 이제 플랫폼 쪽에서 같이 즐기는, 그러니까 모여서 즐길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상으로 모여가지고 예, 이렇게 다 즐기는 그런 문화가 장착이 되다 보니까 월드컵 기간이라든지 올림픽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롤드컵이라든지 또 롤드컵도 11월 달 시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유저가 상당히 좀 많은 게임 페스티벌, 그 다음에 글로벌 스포츠인들, 축구인들, 그리고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글로벌, 그러니까 세계 1위잖아요. 월드컵이. 뭐 야구, 농구는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내 스포츠인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축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예. 영미권이라고 해야 될까? 영미권 같은 경우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축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11월 달 열리게 되면, 또 아프리카 TV, 예, 그 담당 뭔가 섹터의 BJ들 같은 경우 그리고 새롭게 또 유저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 플레이로서는 너무나 좋은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라기보다는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프리카 TV가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거. 어떤 부분이냐 이거죠. 태생적 내수 소비. 태생적 내수 소비입니다. 과연 아프리카 TV의 이 플랫폼이 해외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네, 해외로 넘어갈 수 있을까? 해외 사업까지 영역을 넓힐 수 있을까? 네, 이거에 대한 고민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프리카 TV를 보면서도 좋은 기업이긴 한데 저는 매매를 할 때 이게 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 통신주들 아마 예전에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5G, 4G, LTE로 넘어가면서 성장하는 뭔가 이제 통신주가 될 것이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았죠. 근데 결과를 놓고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예요. 몇십 년째 그냥 그 가격대입니다. 몇십 년째 그 가격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 좁은 작은 경제 규모 안에서 내수 소비만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한계가 좀 있죠. 네,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기업들도 많죠, 여러분들. 다음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그렇죠. 네이버도 그렇고,
네이버야 그나마 이제 해외 성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좀 있고,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새로운 상업 영역들을 만들어내니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기업들이긴 한데, 사실상 아프리카 TV는 뭐 새로운 신기술? 그러니까 작년도 한 해에 메타버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그쵸? 네, 이러한 부분들이 NFT 뭐 이런 기업, 이러한 이제 성장성들이 막 부과가 됐었을 때 아프리카 TV도 그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주가가 점핑이 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침체 구간으로 들어오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가능성들은 열려 있지만, 어, 글로벌 뭔가 선도 기업들에 대한 대다수 투자 모멘텀들이라든지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불거지지 않다 보니까 아프리카 TV도 이렇다 할 내용들을 좀 못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되면은 이 아프리카 TV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뭔가 이제 내수 소비만을 가지고 내수 유저만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주가가 성장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아프리카 TV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내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모든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적정 수준으로 한번 인기가 불어가지고 주가가 딱 올라가는 거는 볼 수 있어요. 가끔 가다가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레벨업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우리가 좀 익숙했었던 가격대까지 내려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TV 뭐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는 있어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이 태생적인 내수 소비에 대한 숙제를 좀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러한 숙제들을 좀 풀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기술 변화시키, 그러니까 작년도에 보여줘서 그러한 이제 신기술이 아프리카 TV가 운영을 하고 있는 뭐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은 아프리카 TV가 주변에 엮여 있는 이러한 이제 IT 생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뀌게 되면 그때는 다시 한번 작년도와 같은 뭔가 성장성이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그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림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좋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단기적으로는 너무 좋다. 단기 낙폭과대 그리고 매크로 상황 자체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무언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뭐 글로벌 이벤트,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 그리고 뭐 게임 이벤트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아프리카 TV의 그러니까 신규 유저의 유입 이런 부분도 너무 좋다. 그리고 약점으로 따지자라고 하게 되면 태생적인 내수 소비. 만약에 유튜브 같이 글로벌 상대로 뭔가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달라지는 얘기긴 한데 뭐 모르겠어요. 해외 쪽에서의 선전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신기술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신기술에 대한 접목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단기적인 기술적인 플레이들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 정도로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나쁘진 않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생각할 게 너무너무 많다. 그리고 유튜브 얘기 안 드렸죠? 유튜브와의 뭔가 이제 이 국내 시장에서의 뭔가 같으면서도 약간은 좀 다른 같이 커가는 듯 하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경쟁 구도가 상당히 좀 심화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를 과연 아프리카 TV가 이겨낼 수 있을까? 독보적인,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는 사실은 좀 특이한 뭔가 이제 서비스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안에 있는 컨텐츠들을 놓고 보셔도 약간은 좀 키치한 컨텐츠들도 상당히 좀 많고, 그렇죠? 약간은 특수 소비층을 활용을 하는 그런 소비층들도 좀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만을 가지고 시장 주가에 대한 뭔가 이제 레벨업, 퀀텀 점프를 노리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은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아프리카 TV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아프리카 TV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고, 종목에 대한 뭐 디테일한 분석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만한 종목이어서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